직업 선호도 검사가 있는데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워크넷 가서 보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이미 이제 청소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그 다음에 전공 무엇이 고민인지 이러면 대학 전공 흥미 검사 이런 것들까지 다 있습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서 보도록 하시기 권합니다. 회원 가입 안 하면 일회용 아이디를 주는데 다 까먹습니다. 거의 다. 다시 봐야 되거든요. 저희 공주님도 그랬기 때문에 회원 가입 꼭 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여러분은 성인 대상 검사를 보십니다. 그래서 직업 적성 검사,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걸 할까요? 고민이신 분이라고 하면 적성 검사 꼭 보시기 권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 선호도 검사.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이 홀랜드 검사를 가져온 말만 바꾼 거고 직업 선호도 검사가 사실상 90%가 똑같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홀랜드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MBTI에서도 칼융은 심리 유형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홀랜드는 직업에 비슷한 흥미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알게 되고 미네소타 대학에 와서 6개 직업 흥미 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홀랜드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 진로가 있다라 했을 때 이 진로에서 만족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그 진로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부다, 또는 여성이다, 또는 지역이 다르다, 학력, 자격증, 뭐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직업에 안정시키는 요인이 무엇이고 직업의 변동성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별로. 그게 뭔지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이 나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도움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3가지를 통해서 내가 마주친 진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홀랜드는 리아색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니셜을 R부터 해서 I, A, S, E, C로 구분을 합니다. 홀랜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사물에 관심이 많은 유형이 있어요. 사람보다. 어떤 이런 유형을 현실형 또는 탐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형들은 굉장히 활동적인 어떤 일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향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향형일 수도 있고 내향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몸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할 뿐이지 외향형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은 더 높습니다. 이걸 현장형이라고 합니다. 아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일을, 안정적인 일을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외향형이, 그러니까 현실형이 있고요. 그 반대, 같은 유형인데도 움직이는 활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적인 걸 좋아하는데요. 탐구형입니다. 가만히 차분하게 조분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유형을 탐구형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과 반대로 사람을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회형이 있고 진취형이 있는데요. 같은 유형인데도 조금 다릅니다. 진취형은 좀 주도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지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초창기에 되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견뎌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직급이 올라갈 때까지 좀 견뎌야 돼요. 경력 초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기가 조금 한국의 구조가 많이 개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직급이 올라가면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와 반면에 사회형은 꼭 내가 리더가 안 되어도 돼요. 차라리 리더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있어요. 그냥 사람하고 어울리고 융화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사회형이에요. 이런 사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형과 관습형이 있는데요. 관습형은 아주 규칙적이고 정해진 어떤 일들, 눈에 띄지 않는 일들, 주어진 일들, 도서관 아까 사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들, 튀지 않는 일들, 옷도 감정색을 잘 입고 구분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형은 그 반대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의 눈에 튀어야 됩니다. 남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않아야 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어떤 형태든 다르게 해야 되는 4차원적이다, 별 이상스럽다, 이런 것들을 칭찬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술형입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들어도 이 사람은 예술형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옷 입는 것만, 스타일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술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독창성 있는 직업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직업이 인근에 있는 유형의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특정한 어떤 직업이 나하고 맞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타고난 나다워야 됩니다. 그냥 남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나스럽게, 나답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남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남스럽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다움에서 장점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흥미에서 특정한 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진취형? 사회형?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조직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지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성이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다양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만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직업 적성을 찾고 싶다라면요, 여러분한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흥미가 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캡처해 두세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나니까요. 제 걸 일단 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말하는 거, 독서, 책 읽는 거, 영화 보는 거, 여행하는 거, 만나는 거,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 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이런 거 칭찬,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멘트 하나만 해도 저는 녹습니다. 가능하면 유튜브에 와서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SNS에 와서 좀 달아주세요. 공개적으로 해주면 더 좋아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상담을 너무 잘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고민을 들으면 패턴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죠. 2만 명을 상담했으니까요. 제가 상담 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패턴이 들어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넘쳐가지고요. 제가 사업할 때도 너무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사장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경력 초기 때는 좋았는데 자꾸 아이디어를 내니까 직원들이 지치더라고요. 자, 일단 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열합니다. 제 이야기에는 끝도 없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작은 스토리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 필력, 홍보나 SNS 활용 능력, 이런 게 있고요. 흥미가 가는 게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보고 노래는 못하지. 이런 거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방송, 연예, 유튜브, IT 이런 것도, 편집 이런 것들도 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 유튜브도 제가 다 촬영해주고 제가 편집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여행, 관광, 요리, 뭐 교육, 공익, 뭐 인문학 모든 부분에 흥미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걸 결합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경제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점을 해야 돼요. 요건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제력이나 즐거움이나 안정성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꺼냈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직업 가치를 해도 돼요. 그 다음 기타 하나를 하셔도 되고 요 4개를 다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여러분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몰두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전체를 가지고 몰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실제로 저런 직업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조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36개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36번 직업을 옮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20개까지는 그랬지만 지금 동시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10가지예요. 10가지. 10가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1인 엔잡러 시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요즘은 프로 엔잡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규직 교수 제안이 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얽매여서 거기를 다녀야 돼? 미쳤어? 예, 전문 경영인으로 나보고 핫바지 사자라고?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진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는 시간을 이제 드릴 건데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흥미가 가는 거.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직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조합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는 거예요. 똑같은 직업도 남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